면역 부자. 숙주가 필요한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사망률과 이완율이 높은 질환을 일으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바이러스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공중보건 대책을 세우고 예방 백신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바이러스는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핵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단백질 전부라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체를 숙주로 삼아서 살아가지요. 또한 효소계가 없기 때문에 단백질을 생성할 수 없어 숙주 몸에 들어가 단백질을 대신 만들어내도록 해서 개체수를 늘립니다. 바이러스가 널리 퍼지려면 숙주가 오랜 기간 생존하면서 많은 사람과 접촉해야 하는데 치명률이 높으면 숙주가 빨리 죽어버려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기 전에 차단되므로 감염력이 낮아지고 반대로 치명률이 낮으면 증상이 가볍거나 또는 무증상 시기에도 숙주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어 널리 퍼지게 됩니다. 바이러스는 유전물질, 숙주, 크기, 질병 등 여러 기준으로 나누는데 예를 들어 숙주를 기준으로 하면 동물 바이러스, 세균 바이러스, 식물 바이러스 이렇게 나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이러스의 종류는 400개가 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보유 숙주인 박쥐를 시작으로 청갑선이 연장 숙주 역할을 해서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전파되었다고 WHO에서 발표했습니다. 숙주가 없으면 무생물에 가까우므로 바이러스를 생물로 볼지 무생물로 볼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생할 수 있는 숙주만 있으면 생물을 대량으로 살상할 수 있는 무서운 능력을 갖추고 있지요. 바이러스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종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우리와 함께 있던 바이러스였는데 이제 알게 된 것이지요. 코로나19를 비롯해 인플루엔자, 메르스, 소아마비, 홍역, 아시아 독감, 천연두 등은 바이러스로 인한 생기는 질병입니다. 바이러스는 아주 적은 양으로도 발병이 가능하며 메스꺼움, 구토, 설사, 두통, 발열과 같은 증상을 동반합니다. 겨울철에 유행하는 독감으로 알려진 급성호흡기 질환도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고열,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바이러스가 무서운 이유.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일반적인 치료법이나 백신이 없으며 변이를 통해 2차 또는 3차 감염도 가능합니다. 바이러스는 숙주 없이 스스로 증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샘플을 얻기 어렵고 샘플을 확보하기까지 오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백신을 만들기도 쉽지 않습니다. 백신을 만들어내더라도 바이러스는 단백질과 유전자 정보만으로도 돌연변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치료 또한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데요. 독감 예방접종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50에서 90% 정도 예방할 수 있으나 일반 감기 바이러스인 코로나 바이러스, 리노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를 제외한 200여 종의 이상의 호흡기계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예방할 수 없습니다. 감기는 인체 대사와 면역 기능 감소가 원인이기 때문에 꼭 기온이 낮지 않더라도 사계절 유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감기는 치료제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바이러스는 세균과 달리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항생제로 치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기를 치료하려면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해야 하는데 우리가 병원에서 처방받는 감기약은 치료제가 아니라 증상 완화제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다양한 변이를 통해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치료약을 주입한다고 해도 바이러스는 내성을 지니기 위해서 유전자 모양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변이된 바이러스에는 이전의 치료제가 듣지를 않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한 상태라면 몸 안의 면역세포들이 바이러스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치료제가 없는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서는 면역력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약할 경우 일부 잠복 바이러스나 신종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막기 힘들어져서 결국 바이러스에 항복하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 권하는 세상. 호시탐탐 우리를 숙주로 삼으려고 위협하는 바이러스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사랑에는 나이도 국경도 없다고들 하는데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과 2016년 브라질 올림픽으로 널리 알려진 지카 바이러스는 원래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태평양 동서부 주변 섬에서만 발병하는 병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노예상들이 아프리카 주민들을 중남미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함께 옮겨간 모기가 바이러스를 퍼뜨렸습니다. 이후 바이러스는 비행기를 타고 세계 구석구석을 퍼지게 됐지요. 이제는 황열이나 댕기열을 옮기는 이집트 숲 모기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지카 바이러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풍토병의 원인인 에볼라 바이러스 역시 2014년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했는데요. 과거에는 국지적인 풍토병이었더라도 누구든지 비행기를 타고 지구 어디든 갈 수 있는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을 위협하는 병이 되고 맙니다. 자연 훼손의 엄청난 대가. 코로나19가 펼치며 일부 사람들은 우리가 그동안 자연을 훼손해서 벌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생태운동가들은 새로운 바이러스와 질병이 생겨나는 이유로 세계화와 산업화로 인한 생태 서식지 파괴와 유전자 조작 동식물을 꼽습니다. 서식지와 먹거리를 잃은 야생동물들이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신종 병원균이 300여 종이나 생겨난 만큼 인간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수의학 및 실험 동물학 분야의 국제학술지인 수의학 저널은 지난 80년간 유행한 전염병들은 사람과 동물 사이에서 상호 전파되는 인수 공통 감염병이며 그중 약 70%가 야생동물에 의해 감염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 1980년대에 유행한 에이즈는 유인원 2004년, 2009년에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는 새 2009년 신종 플루에는 돼지에게서 비롯되었지요.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사스,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는 박쥐에서 시작되었다고 하고요. 바이러스 저장고 박쥐. 2020년 코로나19 덕에 2011년 개봉했던 영화 컨테이전이 재조명되었는데요. 이 영화에서는 인간이 숲을 파괴하고 살 곳이 잃은 박쥐가 돼지 축사로 날아가 배설을 하고 그 배설물을 먹은 돼지를 요리한 요리사가 손님과 악수하면서 바이러스가 퍼지게 됩니다.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었을 때 일어날 수 없는 참상을 매우 사실적으로 그려졌습니다. 코로나19와 너무 비슷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는 착각마저 들게 합니다. 박쥐는 전체 포유류 중 가운데 5분의 1을 차지하며 전 세계적으로 1000종이 이상이 존재하는 다양성이 가장 큰 포유류입니다. 종이 다양한 만큼 각종 질병과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 또한 뛰어나서 몸에 다양한 바이러스를 지닌 상태로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박쥐의 면역체계는 바이러스에 대해 격렬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더 빨리 복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과학 전문 주간지에 따르면 박쥐는 설치 중 다음으로 인수 공통 바이러스를 많이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박쥐는 종마다 공유한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으며 수백만 년에 걸쳐 박쥐와 코로나 바이러스가 함께 진화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박쥐가 지닌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 인수 공통 바이러스가 된 것은 사스,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니파 바이러스는 뇌염의 원인이 되며 1998년, 1999년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하여 100여 명의 사망자를 냈고 치명률 50%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병리학계 간행물에 소개된 연구에 따르면 산불과 엘니뇨로 인한 가뭄으로 서식지를 잃는 과일 박쥐가 날아다니다가 돼지 농장에 드나들면서 백쥐가 박쥐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이후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다고 합니다.